예, 오늘 그 예정된 토론회 시간보다 조금 지체가 돼서 죄송하고요. 예, 오늘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일부 사회를 맡은 전국 시간선택제 노동조합 김황우 사무총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 제도가 출범이 되었고요. 2014년부터 지금 임용돼서 시작이 된 지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그 토론회를 시작되었는데요. 올해로 지금 8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여기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제 주 35시간까지도 확대가 되었고요. 여러 개선이 되는 그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비인 소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께 참석해 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부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전국 시간선택제 노조 정성애 위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동조합 정성애 위원장입니다. 시선제 노조는 2017년 출범 이후 매년 국회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임용이 된 지 만 10년째인데요. 이번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확대 토론회는 8번째 토론회입니다. 이게 역대 최대 규모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대강당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저희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현 의원님, 그리고 용혜인 의원님, 그리고 저희 조합원 모두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차츰차츰 발전하고 조금 더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발제를 맡아주신 최준호 교수님이 앞에 국회 토론회가 있으셔가지고 거기가 아직 안 끝나셔가지고 못 오고 계시는데, 그 발제를 기꺼이 맡아주신 최준호 교수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자장을 맡아주신 백유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나서주신 유지영 법률사무소 아이인 변호사님, 이우민 팀장님, 김정민 팀장님, 유동현 본부장님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한영사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제가 특이한 걸 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영상으로 나올 건데, AI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개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봤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 주제랑 조금 맞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보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 그리고 저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까지 확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해 달라고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개요를 알아서 시간선택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도 현황, 제도의 장점,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시간 확대의 필요성, 그리고 근무시간 확대 시 예상 효과, 그리고 근무시간 확대에 따른 과제, 그리고 해외 사례 분석, 그리고 결론까지 자동으로 도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이게 멈추지 않고 쭉 찍어왔는데, 보시면 프레젠테이션이 쫙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결론이 재밌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박수 치신 것처럼 이 AI도 아는 것을 저희도 다 알고 동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몇 번을 돌려봤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토론회를 통해서 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 AI도 아는데 저희 이 행안부나 인사혁신처에서 오신 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시는 박정현 의원님이랑 용혜인 의원님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수! 이것으로 한영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챗PT로 소개하는 또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그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위원장 김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박정현 의원님 그리고 용혜인 의원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좀 말씀드립니다. 국회가 저희들이 다 알다시피 굉장히 바쁘고 또 보궐선거도 있고 해서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우리 백유식 한국노동연구원장님 그리고 최준호 교수님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아직도 토론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오실 것 같고 저희 연맹에서도 지금 몇 분 거기서 안 끝났는데 넘어오셨는데 끝나자마자 다 넘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유지영 변호사님 오셨는데 다음에 보실 때는 더 반갑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인사혁신처 이호민 사무관님, 김정민 행정안전부 인사제도과 사무관님 오셨는데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선택제 토론에 지금 한 3번째 정도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걸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건데 제가 오늘은 좀 굉장히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좀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도 몰랐는데 이걸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들이 보고 막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웃냐 그랬더니 아빠 유튜브에 있다. 뭐가 있는데 했더니 아빠는 어디 나가도 사투리가 누가 들어도 알 거야. 친구들한테 이걸 못 보여주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표준어를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표준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선택제 관련 토론에 오면은 제가 표준어를 써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년 전에가 3년 전에 제가 시간 선택제 토론에 참석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인사혁신처나 행안부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많이 도와달라. 그리고 저희 연맹에서는 2, 3년 동안 인사혁신처나 행안부를 전혀 괴롭히지를 않았습니다. 도와주실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믿겠고요. 시간 선택제라는 이 제도 자체가 본 취지는 좋았으나 문제는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공직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2, 3년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하나 동의하지 않으나 시간 선택제라는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도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보나 거기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차별은 이 제도를 만드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항상 선진국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선진국들이 시간 선택제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공공기관에 있는 이유는 그만큼 대우를 받고 있고 또한 제도가 정착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시간 선택제가 몇 명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간 선택제라는 제도는 일반적으로 저는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면은 유로식처럼 시간 선택제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선택제 공무원들 제가 학력을 몇 분을 봤는데 저보다 학력이 짧으신 분들이 안 계셔요. 그만큼 저보다 전문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3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3년의 의미는 제가 공무원이라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3년 동안 노력하시고 제도를 정착을 시키든 아니면 시간 선택제 공무원들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 요구하시는 사항
도움을 요청하신 사항 저희 연맹에서 언제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김현진 위원장님께서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토론회를 주최하도록 도움을 주신 국회의원님 분들의 축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한 그러나 따스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의 국회의원 박정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대전 대덕구고요. 노동권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대덕구청장을 해서 저희가 산업단지가 또 있기 때문에 노동 존중 대덕구를 표방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에도 관심 갖고 함께 참여했고요. 오늘 원래 공동 주최를 맡으신 이해식 의원님 오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궐선거 중이고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영광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해식 의원이 대표 비서실장을 지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내려가셨기 때문에 못 참석을 했고요. 근데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21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돌파력이 있고 힘있게 지금 이 이슈들을 추진해내는 용해인 의원께서 저보다 선배십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재선 의원인 용해인 의원께서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조속히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선택제 제도 도입 당시에 한 6,500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셨는데 지금 3,500명으로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인원이 줄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들이 필요하지만 처우 개선 문제에 있어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가 지금 시급한 과제인 것 같고요. 챗 GPT에서도 시급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저는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8번의 토론을 매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특히 우리 용해인 의원님 모시고 잘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지방정부에서 73%가 이 근무 시간을 40시간으로 연장해야 된다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구청장 하면서 현장에서 이 근무 시간 이렇게 해서는 이 업무의 지속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박정현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본소득당 용해인 국회의원님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올해도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행안위에서 올해로 3년 차거든요. 근데 행안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뭔가 질의나 뭐 아이템 같은 걸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겹치는 분들이 바로 이 두 분이시거든요. 이해식 의원님 그리고 박정현 의원님 행안위에서 질의하고 뭐 특히 이해식 의원님 같은 경우는 21대 국회에서도 국정감사하고 하면서 저랑 아이템이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준비한 질의를 하지 못한 적도 있고요. 그 정도로 당은 다르지만 비슷한 어떤 문제의식과 시각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고쳐야 할 점들을 찾고
하고 있는 동료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이제 시간선택제 노조의 토론회에서 또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벌써 만 11년이 지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 지방직 채용제도가 폐지되고 2020년에는 국가직마저 일괄 채용 중지되었고 채용 인원의 절반 가까운 인원이 낮은 소속감과 처우에 따른 박탈감으로 임용을 포기하거나 퇴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임용 포기나 퇴직 사유에는 차별적인 처우가 가장 주된 요인입니다. 채용 형태에 따라서 나뉘는데 여기서 이제 차별의 요인이 발생을 하고요. 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토론회를 열고 또 매년 새로운 과제를 찾아서 투쟁하고 의제를 만들고 담론화하고 국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방법을 모색하는 우리 시간선택제 조합원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토론회에서도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토론회 한 것이 어느 정도 꼭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하셨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박정현 의원님과 이해식 의원님 그리고 저희 노조 위원장님과 또 많은 조합원분들과 오늘 이 토론회 40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확대하는 이 사안이 해결되어서 내년에는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동자들의 또 다른 요구를 가지고 토론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직접 참석해주신 기본소득당 용혜은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빈 소개 한 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제를 맡아주신 전북대학교 최준호 교수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내빈 소개와 축사는 다 마무리되었고요. 제가 오늘 토론회 기념 사진 촬영을 지금 중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 사진 촬영해 주신 분 앞에서 한번 사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단상에서 지금 사진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상에 다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또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선택제 근무 시간 15에서 40으로 변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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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시간 강제 변경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하라.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정성혜 위원장님도 화이팅! 화이팅! 다 함께 화이팅! 화이팅! 자리에 이제 착석 중이신데 오늘 이것으로 일단 그 시간 선택 채용 공무원 주 40시간까지 근무 시간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 일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토론회장 그 자리와 이걸 정돈을 하고 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저희가 이제 5분 후에 토론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2부 토론회 시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발제를 맡은 전북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위원장님 우리 같은 장소에서 토론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래도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났네요. 원래 사실은 이 토론회가 2시에 다 예정돼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시에 또 다른 토론회가 잡혀가지고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네요. 사실은 올해 좀 의미 있는 해 같아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10년이 됐고 사실은 10년 동안 아까도 용혜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한 8차례 국회 토론회를 하면서 저는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이제 일종의 정책적으로 준비를 고민을 많이 하고 매년 토론회를 거쳐서 제도를 개선하는 사례를 별로 본 적은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오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과 또 지방자치단체나 하는 중앙공무원의 인사 담당자들이 고민하시는 영역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 사실 안 풀려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제 저는 마지막 뭐라고 표현할까요? 마지막 꼭지?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는데 그래도 10년 차니까 이게 어떤 흐름에서 지금까지 왔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또 올해는 저희가 지금 777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거의 설문조사에 참여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하고 또 올해도 역시 국회를 통해 가지고 지방정부나 아니면은 중앙정부에 관련 인사 담당자들의 인터뷰 그 서면으로 또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를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걸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계시는 선생님이나 인사 담당자분들이 고민하시는 영역이 그 갭이 크지 않거든요. 거의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당사자도 원하시는 거고 인사 담당하시는 분도 원하시는 건데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올해는 또 연구를 하면서 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가지고 그 내용도 좀 반영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간 선택제 자체가 이제 공직사회에서 도입이 되는 것은 이른바 이제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신공공관리의 등장에서 시작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상대적으로 좀 늦게 온 거죠. 미국이나 유럽 이른바 얘기해서 레이건노미스나 대처리즘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공공행정 영역에서의 80년대 초부터 70년대 말부터 도입된 여러 가지 시장 원리들이 도입이 되고 또 유연한 근무 형태들이 도입이 되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늦긴 했지만 IMF 이후에 그게 급속도로 이제 좀 퍼지기도 하고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사실 당시에는 고용률 70%, 고용률 70%의 핵심적인 정책 타겟팅은 사실은 그죠. 경력 단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여성 노동자들을 사실 노동시장으로 다시 불러오는 게 가장 굉장히 큰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거의 일환으로 사실은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선택제 근무 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실업 문제나 구조조정, 여가 시간의 확대, 워라밸, 자아 실현에 대한 관심 증가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여러 선진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HRM의 유형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뒤에 이제 영국 사례 같은 경우는 영국은 오히려 우리가 아주 전형화된 그 근로 형태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 to 6까지 일하고 이게 오히려 예외적으로 인식될 만큼 워낙 다양한 시간 선택제 같은 것들이 유럽에서는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연장선상에서 우리도 관련 제도를 도입하자. 라고 얘기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6,400여 명이 채용되었죠. 하지만 이제 당초의 취지하고 다르게 소속감이나 박탈감이나 또 이제 낮은 처우 때문에 임용을 포기하신 분이 많은데 저는 이 워딩이 있잖아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인데 시간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가 가장 핵심적인 고민거리 영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사실은 제도가 거의 폐지되다시피 해서 지방직에서는 2018년부터 국가직에서는 2020년부터 이제 새롭게 채용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돼 있는 거죠. 한국의 단시간 근무 제도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형태로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은 사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단시간에 대한 상들이 유럽에 있는 국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단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비정규직이고 낮은 근로 조건 이런 거랑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고 그게 이제 또 한 가지 고민의 영역들은 예를 들어서
단시간 근로가 가장 많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거 단시간을 그 통계를 낼 때 자발적이냐, 내가 원해서 단시간을 선택했냐, 비자발적인가로 구분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자발적인 데는 이제 네덜란드가 가장 높아요. 그냥 진짜 원해서 그걸 선택하는 건데 우리는 비자발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풀타임을 원하지만 여의치 않아서 또 파트타임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고 이제 그런 게 우리하고 유럽하고는 단시간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시각의 차이를 사실은 뛰어넘어 보자 제대로 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사실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라는 건 도입 초기의 그 구상이라든가 고민의 지점은 결국은 시간에 비례해서 어쨌든 처우를 해주겠다. 라는 거고 임금도 그렇고 뭐 승진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 취지대로 갔냐라는 고민들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외 단시간 근무제도의 개념 비교 같은 거 뭐 아주 뭐 크게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민간과 공무원도 뭐 관련 법 제도가 다르긴 하지만 크게 내용상으로 크게 다른 건 없는 거죠.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라는 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라고 말씀드리. 이게 제가 처음에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관련된 자료를 찾을 때 처음엔 헷갈리더라고요.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은 누구시고 시간 선택제 임기적 공무원 누구시고 이제 어쨌든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개념이라는 것은 어쨌든 시간제 근로는 전통적 고용 형태를 벗어나서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제고한다. 이건 사실은 서로 원화해서 이런 식으로 정착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초기에는 그런 의미들이 상당히 있었지만 지금 이제 10년이 지난 사이에는 리즈 같은 것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처지 같은 것도 달라졌고 육아의 부담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변화가 있잖아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고민해야 될 시기는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시간제가 뭐 굉장히 활발하게 규정이 돼 있고요.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거 제가 자료를 찾다가 찾아본 게 영국에는 뭐가 돼 있냐면요. 시간 선택제가 공공부부 공무원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되는 거를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보실 수 있잖아요. 지방정부의 전체 지방 정규직 시간제 비율이 42.4% 엄청나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작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이걸 엄청 확대하는 건데 여기 제도 중에 뭐가 있냐면은 자료 찾아보니까 사용자 그러니까 정부가 강제적으로 40시간으로 늘리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40시간 할 수는 있는 거죠. 신청하면 할 수 있는데 당사자의 의견을 반해가지고 40시간 풀타임으로 바꾸면 안 돼?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제도화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완전 꽉 막혀 있으니까 사실은 오늘 같은 토론회가 또 열리고 하는 것인데 그런 차이들이 있더라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미국의 시간제 경력 고용 같은 것도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뭐 별도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라는 것이 유형이 3가지 정도 있는데 사실은 오늘 가장 고민스러운 사실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이야 원래 풀타임에서 전환되셨다가 또 가기도 하시고 뭐 고민이 영역이 그렇게 크진 않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다시 이제 풀타임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막혀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무 시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실은 토론회를 거쳐서 제도 바꿔가지고 이제 35시간까지 지정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공무원 연금도 사실은 처음에는 없다가 가입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전일 때 전환할 때는 다시 공고가 나면은 이제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고민할 지점이 우리가 저도 외부에서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라는 딱 얘기를 들으면은 되게 오해가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그냥 뭐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 채용하듯이 아름아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오해도 있어요. 현장에서 분명히 여전히. 그러나 보시다시피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특히 지방직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규직하고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쳤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들이 추후에 저희가 40시간을 늘릴 때도 매우 중요한 요구할 수 있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정규직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고민이 되고 논쟁이 된
된 게 입직 과정이었거든요. 어떤 과정을 들어왔는데 우리는 공채 봐서 들어왔잖아, 공기업에 어려운 시험을 거쳐서. 근데 어떻게 그냥 바로 전환해?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논쟁의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인국공 사태라고 하는 이른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도 이제 거기서 기인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시간 선택제 채용 공모는 오히려 이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그런 이제 차이들이 있는 것이고, 경력직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국가직에서는 경력직 채용 관련해 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거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2007년 8년도에 행정자치부에 전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인터뷰를 거치고 사실 국가직도 그 과정을 다 거친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조금 이렇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용 공무원의 현황들은 예, 말씀 주셨듯이 지금 이제 한 6,500분 정도가 입사를 하셔가지고 현재는 한 41% 정도가 퇴사를 한 상태고, 지방직과 국가직이 지금 이제 일괄 채용을 폐지한 상태라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점 중에 가장 이제 당연히 우선시 되는 것이 당사자의 시간 협의권을 미보장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제도가 도입될 때는 여기 행안부의 보도자료잖아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행정안전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그렇죠? 근무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블라블라 입건 예고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게 꽉 막혀 있는 굉장히 큰 아이러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상당한 불만들이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보시다시피 여기 잠시만요. 이거 뒤로는 안 가나요? 참 어렵네요. 마우스를 하다 보니까.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사례를 보시면은 근무 시간을 강제하는 거죠.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례 같은 경우가 노원구 사례 같은 경우인데, 그냥 두 가지 옵션을 주고서 20시간, 35시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강제하는 사례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옵션의 지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부산 사례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같은 경우 여기도 이제 경찰, 병원 같은 곳인데, 여기도 보니까는 이제 강제로 35시간 근무와 3교대 근무를 강요하면서, 이제 원래는 이제 당초에 20시간으로 알고서 들어가서 일하셨던 분들이 저희는 20시간 좀 어려운데요. 35시간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면 좀 곤란한데요. 20시간 좀 보장해 주세요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어쨌든 그 기관에서 결정한 건데, 당신들의 그거를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반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2명이 퇴사한 사례인데요. 아마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한 사례이지만, 그래서 시간 선택권은 어떤 식으로든지 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초과 근무 1시간 공제에 대해서, 이건 공무원들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단시간이고, 또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똑같이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해서 지금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결론은 안 난 상태로, 이것도 최근에 제가 위원장님께 여쭤봐서 자료를 넣은 것인데요. 이 부분도 좀 이제 남아 있는 것이고, 동일한 단시간 근로자 간의 차별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또 공공 부분에서도요. 그 시간제 노동자분들을 통상 노동자로 채용할 시에는 우선적으로 이제 플러스 알파 페이버를 주는 제도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공공 부분에서는 지금 공무원 공직사회에서는 이게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실 고민의 가치 좀 충분히
고민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조직에서 오래 또 근무를 하셨고 그 조직의 특성이나 근무도 경력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을 에 대해서 조금의 페이버도 지금 주지 않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게 맞을까? 이것도 충분히 저희가 토론하고 논의해 볼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간 한정으로 시간을 2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35시간으로는 다다음 달까지만 35시간이세요. 그 다음에 또 20시간이세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사실은 당사자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해버리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근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이거 사실은 시간 선택권하고도 직접적으로 이제 또 연관된 일일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이제 문제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특수직무수당 지급 기준의 문제 같은 경우도 예 그래서 특수직무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5%에서 8% 5년 기준으로 5년 미만 5년 이상. 그런데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원래 법에서 10%까지 가능한 거죠. 법에서는. 그러면 10%까지 좀 확대하는 것도 지금 당장에는 좀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이 토론회를 하는 장소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관련 제도에서 지금 이제 시간 선택제 관련해서 실태 조사도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제도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에 기억하기에는 아마 행안부나 인사혁신처에서 오신 두 분의 선생님 오늘은 같은 분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그건 해야죠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안 하셨던지 하셨는데 모르고 있던지 하셨는데 모르고 있는 건 더 문제일 것 같고 안 하셨을 것도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제도에 있는 건데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계속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게 노동조합에서 이거를 지금 계속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슈를 제기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사실 모델 사용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토론자 선생님들 오셨으니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도의 하향 평준화는 사실은 국가직에 있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는 임용권자의 권한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에 근무 시간 또는 근무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그 약간 이제 조율할 수 있는 거가 가능한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노동조합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아니 국가직도 좀 이렇게 당사자들이 조율할 수 있는 영역을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건데 오히려 지금 지방 공무원도 그냥 임용권자가 할 수 있게끔 거꾸로 간 거죠. 거꾸로 요구사항하고 반대로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당연히 제도가 오히려 하향 평준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당사자 설문조사하고 지자체 의견 그리고 이제 인터뷰 저희가 했던 내용들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당사자 설문조사는 지난 여름 전후해서 777명의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것이고요. 시간 선택제를 왜 지원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육아의 문제가 이제 처음에 당시에 선택할 때 그리고 겸직이 또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전일제를 준비하기 위한 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설문조사 결과는 시간 선택제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보통이 많기는 했지만 불만이나 매우 불만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뭔가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이건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이건 되게 좀 같이 고민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일제 공무원들하고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한 80% 가까이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차별을 받는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43.5%가 근무 시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승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분명히 전일제나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들 사이에는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전환원 시간 선택제 공무원과 차별이 있습니까? 할 때도 차별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전환 대신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환 후에 1년 동안 주 40시간의 승진 연수 근무 시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분들도 가능한 40시간까지 또 근무가 다시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귀하는 초과 근무 최대 가능 범위는 몇 시간입니까? 하니까는 뭐 엄청 많아요. 거의 맥시멈 다 채우는 거죠. 실질적으로 초과 근무를 상당 부분 하고 계시고, 사실은 35시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5시간 이상은 다 초과 근무를 거의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토론회를 할 때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멘트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플로어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처음에 출근할 때 불 켜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 불 끄고 퇴근한다고 하셨거든요. 아니,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인데 어떻게 풀타임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세요? 사실 근데 현장에서 그렇다는 거고, 이거는 지금 당사자의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인사 담당자들도 같은 의견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상당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의 근거로서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귀하는 전일 공무원의 업무하고 구별이 되어 있나요? 라고 하니까 구별이 되지 않고 있다가 91%예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거의 10분 중에 9분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인터뷰한 결과도 거의 비슷하게 그런 내용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 선택제 근무에 적합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시간 선택제의 근무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풀타임이 해야 될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왜 적합하지 않냐고 여쭤보니까 업무가 과중하다, 전일제하고 아예 같은 업무다, 뭐 이런 식의 거의 같은 이제 큰 흐름에서는 같은 결로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가 계속 되어야 할까요? 하니까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는 사실은 현장에서 40시간까지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늘려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당연히 반영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냐고 여쭈니까 전일제와 차별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초과 근무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시간 선택제 의미가 전혀 없다. 실질적으로 다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일은 다 하는데 또 보수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비례이기 때문에 저임금에 대한 부분들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분들이 특수직무수당 받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어요. 만약에 전환이 된다 그러면 이걸 포기하더라도 전환을 원하십니까 하니까는 압도적인 수가 83.4%가 수당을 받지 않더라도 당연히 전환되는 것이 원한다. 라고 그렇게 하겠다, 전환을 신청하겠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아마 되게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이해가, 정책 홍보할 때는 다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선택권이 부여되는 것처럼 인식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35,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35시간 일했다가 20시간으로 줄었다가, 이건 제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인식을 당사자들이 하고 계시다. 그래서 급여라는 것도 당연히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올랐다가 낮았다가 울퉁불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이것이 굉장히 차별적이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초과 근무 등으로 해서 전일제와 같은 노동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밑에 보시는 현실 빨간 글씨로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20시간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20시간 근무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전일제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하던 일을 가지고서 다음 후임자가 왔는데 후임자는 그대로 같은 직무 그 내용들을 가져갔는데 그분은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이 그 업무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이해는 안 돼요. 그냥 인터뷰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일을 하는, 그럼 그분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40시간을 맡은 풀타임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은 절반 받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는 당사자도 그렇고 인사 담당자도 그렇고 다 고민을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겸직이 가능하다고 정책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겸직이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나의 의지하고 다르게 시간들이 막 바뀌어버리잖아요. 20시간 하다가 35시간 하다가 이게 어떻게 될지가 모르니까 예측의 불확실성인 거죠. 예측이 명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는 거의 겸직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들을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소극적인 행정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임용권자의 의지들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사실은 저는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분들이 약간 섬처럼 고립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공지사회, 100만 넘는 공지사회 내에서 몇천 분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지사회 전체에서도 저는 모르겠어요. 노동조합 안에서도, 공무원 노동조합 안에서도 사실은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분들의 이 이슈가 되게 중요한 이슈로 부각돼서 논의가 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약간 소외되어 계신 거죠.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그런 곳들이 현장에서도 인터뷰하면은 같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요. 도구적 인식,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 관련해서 저희 논문을 좀 준비하면서 좀 이제 범주화 시키면서 이렇게 저희가 갖고 온 것인데, 약간 거의 알바생 취급을 받는다든가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고 있다, 뭐 현장에서 그런 이제 불만들이나 서운한 감정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라는 분들, 일하다가 좀 있으면 갈 사람인가 뭐 이런 인식들이 또 있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몰입의 저하들 같은 경우도요. 그리고 뭔가 직원분들하고 유대감이 좀 그러니까 정규직 풀타임 직원들 간의 그 유대감하고는 약간 다른 감정들을 현실에서 현장에서 느끼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대감이 좀 낮고 약간 공허한 느낌도 들고, 내가 뭔가 열심히 일했는데 조직이나 나한테는 뭔가 거기에 합당한 대우나 화답을 해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사실은 이거는 정말로 인사 파트에서 되게 고민해야 될 영역이 있잖아요. 이거는 예. 어쨌든 그런 이제 응답들이 있었고요. 예,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부서에 대한 그 인사 담당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를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취합한 걸 받아가지고 분석해 놓은 것인 건데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응답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40시간까지 근무시간 풀타임으로 그냥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지방정부니까, 지방자치단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뭔가 지침이 있으면 따르고 싶다, 따르겠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굉장히 계속 지금 시계열적으로 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 기간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40시간으로 전환하는 거를 필요하다. 또 거기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중도 계속 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2022년하고 비교하면은 2024년도에 찬성이 43.9%에서 67.6% 늘어났거든요. 대상 응답자도 늘어나고 찬성 비율도 늘어난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현장에서 이 제도가 지금 지속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공감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응답들이 있었다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시간 선택제 전환 근무를 희망하는 전일제 공무원도 증가한 상황으로 양자 간의 구분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 다만 근무 시간 선택 범위를 단순 확대보다는 아예 그냥 일괄적으로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의견을 주신 그 지자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부산 진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35시간을 하고 다 초과 근무를 다 하니까요. 본인이 원하고 전인은 이제 찬성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2단계를 고민할 시기라는 것을 지금 사실은 당사자와 인사 담당자들이 다 공히 느끼고 있고 현장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정 시간 이후에 공백에 따른 부선의 고충 발생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전환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수의 지자체에서 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고민할 지점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몇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기능직이 폐지되고 전직 시험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통합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기능직은 시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능직은 들어오실 때 시험 보지 않고 들어오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봐서 이건 당연히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형평성 차원에서. 그러나 아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국가직이나 지방 공무원 역시 다 그런 합법적인 절차들을 다 거쳐서 지금 들어와 계신 거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는 이게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 우리 백유시 원장님께서 저기 오늘 좌장을 맡고 계신데 이 이제 같이 이제 설계를 하셨던 핵심 멤버시기도 하셨는데 이거 같이 근데 여기는 사실은 시험도 보지 않으신 분들도 전환이 됐거든요. 물론 전환이 됐다 그래서 완전히 통합된 건 아니에요. 전환이 됐다 그래서 임금 체계가 뭐 통합된 데도 있고 다른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 필요성을 만약에 느낀다 그러고 그게 인사혁신처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관련된 절차를 꼼꼼히 전환의 기준 같은 거 그리고 전환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공무원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할 때는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라는 거 구성을 하고요. 거기는 외부 전문가가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고 평가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 기준에 부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규직 전환할 때 뭐 시험을 간단하게 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놔뒀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또는 파견 용역, 이제 이거는 이제 간접 고용되신 분들은 정규직 전환할 때 이것도 유사한 거예요. 노사정 협의회 라는 것을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주고서 그걸 합당하게 했는지를 나중에 모니터링도 하면서 전환을 하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들거든요. 정규직 전환할 때는 사실은 그 규모도 엄청나게 컸지만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지금 남아 계신 선생님들은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비중도 작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절차들도 이렇게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식대로 뭔가 기준을 세워서 접근하면 충분히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이제 시간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신청한 경우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데 원래 그 정책이 도입될 때 홍보했던 내용하고도 이게 부합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거 관련해서는 아마 토론 시간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것도 뭐 비슷한 내용이라서요.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특수근무 수당도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10년이 초과됐기 때문에 10년 초과되신 분들한테 플러스 알파를 지금 뭐 당장의 이거는 일종의 징검다리인 거죠. 지금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금 5%, 8% 5년 기준으로 주고 있는 부분들도 10년 지났으니까 법에서 보장하는 10%도 10년 초과하신 분들한테 적용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일제 공무원 채용 시에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들한테 조금 이렇게 페이버를 줄 수 있는 문항들을 이거는 이제 민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로 좀 이제 차용해서 공무원들한테 또 적용해 보자 이런 의미로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예. 이거는 사실은 이제 통합하는 거죠. 통합하는 거라.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남아 계신 선생님들의 가장 큰 이제 고민거리 이긴 한데 이건 사실상의 일반 공무원제하고 흡사하는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당연히 원하시는 분들한테 그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이거 또 이제 올해도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가 인사혁신처에서 관련 규정에서 이거 지금 하게 돼 있고 실태조사도 하고 제도 개선도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토론회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깊이 고민하고 같이 지금 사실은
노동조합이라는 상대죠. 상대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고민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제도 개선도 지금 마련해서 대안도 지금 내놓고 테이블에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지금 정도의 이 정도의 논의 수기의 과정들이 있었으면 저는 거기에 응당하게 정부에서도 답을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 말씀드리면서 발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도 작년에 와서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입니다. 앞에서 우리 최진호 교수가 내용들을 잘 실태조사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인터뷰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토론자들의 토론을 들을 시간인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발제했던 내용과 겹치는 거는 과감하게 빼주시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유지영 변호사님이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류동현 서울본부장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사혁체에서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유지영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이윈의 유지영 변호사입니다. 이런 국회 토론회를 8년째 계속해 오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이 처음 토론회 참석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에 처음 와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우선 규모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놀랐고요. 또 진행이 굉장히 체계적이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지난 4월에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헌법소원을 접수했는데요. 오늘 그 정성애 위원장님이 이 헌법소원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미션을 주셔서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 헌법소원 사건은 단순한 법률 분쟁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평등에 대한 깊은 물음을 던지고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다양한 인재 활용이라는 훌륭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기회의 불평등, 근무시간 변경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한 직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헌법소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법 앞의 평등, 공정한 기회, 그리고 개인의 선택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이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개관인데요. 앞서서 개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채용공무원, 전환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요. 도입 취지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어떠한 편견도 없이 여건과 상황에 맞게 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의 그 취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영 원칙인데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형평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지켜서 운영해야 합니다. 형평의 원칙은 시간제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공직사회 내에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뜻이고 우리 법제도 이를 받아들여서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시간제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는 그들의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역시 우리 법제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11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운영 원칙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시간제 근무자들은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무자의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대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시간제 공무원의 신분을 정규직 상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고 시간제 공무원의 보수, 퇴직, 연금, 훈련, 기타 급여 등에서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도 시간제 공무원에 대하여 형평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헌법소원 대상 조항은 3가지였는데요. 우선 심판 대상 조항 1은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11항이었습니다. 31조 11항 중에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승진 소요 최저 연수 기간을 전부 포함하도록 한 부분,
심판 대상 조항 2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33조 11항 중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이후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하도록 한 부분. 심판 대상 조항 3은 공무원 임용규칙 제95조 사항에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 시간 또는 근무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입니다. 우선 심판 대상 조항 1, 2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승진 소요 연수 산정에 있어서 전환 공무원과의 차별 취급이 있는 부분인데요.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공무원 임용령은 시간 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포함시키면서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하고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등권 침해와 공무담임권 침해가 문제되었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은 모두 학업, 육아, 퇴직 준비, 가족 돌봄 등 개인의 필요를 존중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서 경력 단절을 막고 시간제로 일하기를 원하는 국민은 어떤 편견도 없이 여건과 상황에 맞게 시간제 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에 대해서 전환제 공무원의 경우 3년의 재직기간을 인정해주는 취지는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됨에 따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국가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있으며 이는 전환 공무원뿐 아니라 채용 공무원에게도 절실한 제도입니다. 또한 채용 공무원과 전환 공무원은 양자 모두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이 시간 선택제 공무원, 채용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용 공무원과 전환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데요. 양자 모두 정규직 공무원으로 자발적으로 시간 근무제를 선택했고 모두 공개 채용 시험을 통해서 동일한 과목의 시험을 보고 임용됐고 정년 15기간 승진 후보자 명부 등재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대우 공무원 선발 시 양자 모두 근무 시간을 비례하여 산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별 취급을 해서 6급까지 채용 공무원과 전환 공무원이 20시간 근무했다고 봤을 때 승진 소요 기간이 48개월 차이 나는 결과가 발생하고 전환 공무원이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를 기르는 동안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전환 공무원으로 근무했을 때 채용 공무원과 3년의 승진 기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승진 소요 연수 산정에 있어서 차별 취급은 공무담임권 침해도 문제가 되는데요. 공무담임권은 공직 취임의 기회 균등뿐 아니라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목적의 적당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담임권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 3은 공무원 임용 규칙에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가 근무 시간 또는 근무 유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 규정이 문제되는 것은 평등권, 자기결정권, 공무담임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였는데요. 우선 평등권은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무원 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이 원래는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임용규칙의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 유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헌법소원에서 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을 차별하는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도 변경해서 인사운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된 상황입니다. 근무시간 강제 변경은 또한 공무담임권, 자기결정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강제 변경은 시간 활용이 자유롭지 못해서 시간 선택제를 선택한 시간 선택제 공무원의 사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개인의 사정에 맞춰 원하는 시간 동안 근무할 것을 희망한 자를 채용한다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취지 또한 몰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 대상 조항으로 근무 시간 강제 축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저 생활의 보장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강제 변경이 실질적으로 악용된 사례인데요. 전일제 공무원의 승진 정원 확보를 위해 시간 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사례입니다. 여기 공문에 보시면 아예 시간 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일부 조정해서 7급 승진 정원을 최소 1명 확보하라는 임용권자의 지침이 있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사례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주 35시간 근무를 하던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육아휴직 발령과 동시에 근무 시간을 주 20시간으로 축소한 사례입니다. 그 결과 당사자는 휴직 기간 동안 경력 인정과 보수 산정을 주 20시간 기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사례와 동일한 사례여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 선택제 공무원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산정에 관한 차별적 규정 그리고 근무시간 강제 변경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공무담임권, 자기결정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등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시간 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고 이미 수시로 악용되어서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소원은 단순히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평등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모든 공무원이 차별 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헌법 소원이 반드시 인용돼서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류동현 서울본부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선택제 서울본부장 류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발제문 해주신 교수님과 그 앞에 변호사님께서 너무 잘 저희 지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이야기해 주셔서 이제 이런 얘기들 말고 저희가 지금 2018년도 전 임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년 넘고 이제 7년 차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느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더 이제 우리 당사자들 말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제목은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확대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시간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주 40시간을 요구하게 됐는지는 저희 당사자들은 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저희 문제니까요. 우리의 요구는 사실 이제 시간 선택제라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박봉의 업무량도 과한 지금 현재 저연차 그리고 우리 모든 공직자들의 이 현실과 맞물려서 이게 문제가 더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왜 시간 선택제가 왜 40시간까지 요구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현실을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발제문에 그 지자체분들이 당사자 인사부서에서 이제 찬성 이유 등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실제로 이제 정성희 위원장님과 다른 분들을 도와서 실제로 22년부터 24년까지 이 공문들을 수신하고 그거를 엑셀을 정리하고
또 우리 시선제 카페에다가 올리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피곤한 일이었지만 정말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만 10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변화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인사 부서분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도 실제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현실은 적어주신 것들처럼 시간 선택 채용뿐 아니라 우리 공무원 1인에게 요구되는 업무량, 업무 범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모든 공무원이 주 40시간 이상의 업무 수행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추석까지도 더웠잖아요. 우리 35도, 36도였습니다. 저는 이제 동주민센터, 그러니까 우리 동사무소에서 일하는데요. 추석 때까지도 무더위 때문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다가 무더위 쉼터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이제 엊그제 비가 또 많이 와서 이제 수방으로 또 넘어가더라고요.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제설하겠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궐선거, 우리 그 교육감 선거도 지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각 구마다 지자체마다 또 가을에 행사가 또 있을 겁니다. 축제들 행사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어떻게 시간 선택을 하라고 하는지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특히 국가직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또 그 전에 정부에서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시간 늘리기 대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노력에 비해서 이게 실제로 일반 40시간 공무원분들이 전환제를 하는 경우들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시간선택제 채용형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갖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은 유연근무의 마중물이 되었다라고 저는 느끼고 나쁘게 말하면은 저희가 퍼스트 펭귄 뭐 희생양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부의 노력과 또 특히 코로나라는 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이 정말 이제 다양화해지고 공직만이 아니라 민간까지 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시간 선택제 전환형이라고 하는 그 정부의 제도는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런데 시간 선택제 채용형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예 저의 존재를 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유연근무가 활성화되고 하는 것들은 전환형이라는 이름으로만 변화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이어서 처음에는 우리 노조분들도 다양한 이유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끼리도 이게 35시간이 맞냐, 40시간이 맞냐, 뭐 다양한 저희끼리도 의견 수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이런 행사나 초과 근무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보직이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렇게 연구된 것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면은 전환형하고 통합을 한다던가 또는 40시간까지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어떤 바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시간 선택제 근무 장애 요인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가 이제 먼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임용된 이후
10년간 정부에서 진행한 연구 용역은 2017년도 인사혁신처가 진행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전문 인사관리 방안이 이제 유일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네이버에서도 간단하게 내용들을 우리 일반인들도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7년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공무원 연금도 적용되기 전 내용입니다. 저희가 공무원 연금도 적용되기 전 내용이고, 인사행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하셨다라고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뭐 겸직 허용은 불허해야 한다, 뭐 시간 선택을 늘리는 거는 불허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저희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당사자의 고충 청취나 또 실제 제도 현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정부 연구 용역은 아직 진행된 적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 10년이 되었으니까 좀 같이 좀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우리 행정 안전부나 또는 인사혁신처에서도 조금 더 저희들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게 준비하셨는데 아까 발제에서 내용이 이미 많이 소개됐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용이 지자체에서 보내온 여러 가지 찬성 이유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오늘 다 소개할 수도 없고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될 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두 분 행안부하고 인사혁신처 오신 두 분 공무원들의 담당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뭐 긴장하지 마시고요.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민 사무관님부터 시작을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임용 업무 총괄하고 있는 김정민 사무관입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배웠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이제 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앞에 그 유지영 변호사님, 유동현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께서 이제 좋은 이제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사실 아까 이 토론회 시작하기 전에 그 여기 계신 좌장님, 백유식 원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출발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사람의 환경은 변하고 시간이 변화하면 개인들의 여건들이 바뀌는데 딱 그 시점에서의 환경을 전제해가지고 제도가 마련된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때 당시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필요해서 아마 뭐 자녀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풀타임으로 40시간 다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여전히 제도는 안 바뀌어 있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제 많은 말씀들을 주셨지만 저에게는 심플해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들은 40시간 전일제 전환을 희망한다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뭐 다른 시간 선택, 뭐 무슨 근무 시간 변경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까지 뭐 인사처도 다르진 않을 겁니다만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왔고 사실은 그 검토가 빨리 이제 진행되지 못하는 측면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제 스스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록 저희를 원망하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좀 내부적으로 끝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단 아까 들은 것 중에서 잠깐만 유지영 변호사님께 잠깐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법 쪽은 조금 아무래도 변호사님보다는 이제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헌법소원 관련입니다. 저희한테도 지금 이게 와 있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헌법소원 가 있는 게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계급별로 1년 네. 모두 이제 경력 인정되고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이제 시간 선택제 전환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3년 모두 경력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그냥 그런 이유 때문에 시간 선택제 근무를 하고 있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그냥 근무 시간 비례로 인정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근무 시간 몇 시간 인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근무 경력에 대해서 100% 인정해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처음에 마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어떤 역차별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출산 차원에서 일단 나왔고 또 시간 선택제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인데 지금 보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분히 불이익하다는 의견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출산 혜택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참고로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근무 경력이 100% 다 인정됩니다. 첫 번째 아이에 대해서 1년, 두 번째 아이에 대해서 3년. 근데 문제는 휴직을 한 게 아니라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이 나의 근무 시간인 35시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전일제 공무원은 40시간 다 인정되는데 이게 차별이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엄청나게 저희 직원들하고도 이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저출산 혜택을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채용 공무원도 혹시 고민하고 있는 바가 있으면 저희한테 이제 힌트를 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채용 공무원도 그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를 할 경우에 같은 혜택을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채용 공무원들은 네. 현재 자기의 근무 시간이 네. 정해져 있어요. 35시간 아니면 네. 20시간.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무 경력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35시간, 20시간. 네. 아니, 그러니까 40시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네. 하면 이게 이 사람이 35시간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채용 공무원도 정원에 갖고 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출산 제도라는 게 이제 지금 출산율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모든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런 지원의 일환으로 출산을 둘째, 셋째까지 많이 할 경우에 그 자신이 원래 근무하던 시간보다 좀 더 많이 인정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원래 전환 공무원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지. 이거는 네. 저도 사실은 어려워. 왜냐하면 나의 원래 근무 시간을 다 인정해 주는 것까진 가능한데 네. 원래 그게 아닌 걸 오버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건지 네. 그거는 조금 두 분이 조금 더 여기서 너무 시간을 기댈 거가 아니고요. 네. 우리 김정민 성함께 한 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사무관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시간 선택제 근무 장애인 같은 걸 파악한 실태조사 있잖아요. 네. 이런 건 하자고 제가 보기에 실무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이제 문제는 이게 2017년에 했는데 2017 제대로 안 했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어쨌거나 이걸 해야지 실태가 파악되고 거기에 기초해서 좀 개선해야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태조사가 안 돼 있으면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오히려 좀 이거부터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 혹시 뭐 이런 걸 좀 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근무 실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이제 이해식 의원님, 뭐 이렇게 용해인 의원님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국회 요구 자료로 해서 서식까지 만들어서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지자체에 뿌려서 매년 의원실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요구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자료 취합하기 위해서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네. 조금 행안부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서 문제점도 좀 심층적으로 파악을 하고 또 사실은 좀 전문가가 달라붙어야 돼요. 그러면 용역을 줘야 하고 달라붙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도 제대로 마련해서
이렇게 해서 좀 내부적인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개선 방안이나 뭔가를 마련해서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면 실태가 지금 어땠는가를 그냥 뿌려서 회답해가지고 그냥 단순 취합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런 정도가 돼야지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안부가 좀 뭔가 개선하기 노력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앞부분에 발제자나 얘기하신 게 그런 취지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태준호 교수님께서 이제 오히려 하향 평준화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간 선택제 근무 공무원의 근무 시간 변경에 대해서 인사처 규정에는 이제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제 근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고 지방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서는 이제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제 근무 시간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 6월에 지침을 개정하면서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에도 근무 시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단서 조항을 넣어서 근무 시간의 총량의 변경은 제한한다. 그러니까 임용권자가 근무 시간 총량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이제 담았습니다. 근데 근무 시간 총량의 변경이 아닌 근무 시간대의 변경은 저희가 넣지 않을 수가 없는 일말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방에서 오신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한테 이제 공문과 민원과 상당히 많은 이제 항의가 있었어요. 지방에 보면 사업소, 도서관, 뭐 24시간 근무하는 이제 근무 시간 교대 근무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에 근무하시는 시간 선택 채용 공무원께서 나는 주말에는 근무 안 하겠다. 라고 하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주말에 교대하러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근무 시간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동의는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 근무 시간 총량의 변경은 안 되고 모두가 같이 근무하는 근무 시간대는 이제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 임용권자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판단에서 그걸 넣었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장님 어디 계시죠? 정성의 저기 많은 고민을 거쳐서 여기 이 주관하시는 정성의 위원장님하고도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거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여기서 밝히지 못하시더라도 그 실태 조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사실은 사무관이 마련해야지 이 장관까지 올라가서 결정을 하거든요. 잘 아시지만. 근데 밑에서 제대로 준비 안 하면 위에서는 하려고 하더라도 근거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고 따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어서 우리 인사혁신처 이효민 사무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혁신기획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효민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먼저 전 요 토론회는 처음 참석하는데 이렇게 규모가 크고 많은 관심을 받을 거라고는 뭐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여기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서두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돼서 이제 근무하시기 시작한 지 이제 만 10년이 됐고 사실 그동안 시간 선택제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 뭐 행안부뿐만 아니고 인사혁신처에서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도 개선을 이뤄왔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그 전일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각종 제도 개선 사항들, 뭐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뭐 어떤 근무 혁신이라든지,
그런 많은 제도 개선 사항들이 시간 선택제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그에 더하여 이제 시간 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제 근무 시간에 대한 어떤 특수성, 그다음에 그 맡고 계신 어떤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서 뭐 겸직 허가 기준을 개선한다든지, 뭐 특수 업무 수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족한 어떤 보수 수준을 좀 이렇게 보전해 드린다든지, 그 전에는 이제 국민연금 적용받다가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자로 다 편입한다든지, 뭐 최대 근무 시간도 확대하고, 그런 노력들을 저희 행안부하고 깊은 고민을 거쳐서 많은 논의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노조 분들과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제 지적하신 부분은, 그러한 제도의 그 본질적인 취지는 뭐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가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는 경력 단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일가정 양립, 그 다음에 그 전일 근무가 이제 곤란한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입이 됐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전부처의 그 적합 직무 발굴 가이드라고 해서 그 시간 선택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작은 근무 시간에도 불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적합 직무가 무엇인가를 각 부처에서 판단을 해서 마련을 하도록 가이드도 제공을 했었습니다. 뭐 그런 기준들이 지금 지방 쪽은 모르겠지만 이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임용 규칙에는 그런 대체가 가능한지, 사람이 바뀌었을 때 이제 대체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그 업무 자체가 좀 정형화된 업무인지, 그다음에 피크 시간대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09시부터 18시 중에서 뭐 특별히 이제 피크 시간대가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직원들과의 어떤 협업이 필요한지 여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간 선택 근무가 적합한 그런 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시간 선택제 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저희가 임용 규칙에 그렇게 마련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각 부처에서 저희는 이제 제도 총괄을 하고 있지만 각 부처에서 이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는 부분이, 아까 이제 초과 근무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이제 시간 선택제 제도가 이제 뭐 폐지되어야 되느냐 유지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뭐 80%가 다 찬성을 해서 이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과반이 넘는 인원이 이제 초과 근무로 인해서 실질적인 근무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초과 근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 개선이 필요하고, 근데 이게 과연 제도 개선을 통해 이루어야 할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임용 규칙에서도 그 작은 시간을 근무하시는 시간 선택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 맞춰서 그 근무 시간에 부합하는 수준의 그 적정한 업무량을 배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저희가 각 부처의 의무 조항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제도에 이 10년이 된 시점에서 이런 보다 이제 좋은 개선 방향으로의 이제 제도 개선 방향을 고민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가 이제 반드시 신경을 써서 고민을 하겠지만, 이게 과연 제도의 폐지까지 논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또 심도 있는 각 부처 인사 담당자와 행안부 그다음에 우리 노조 관계자분들과의 좀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께서 요구하신 실태조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는 것도 저희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18년도, 21년도에 인사처 차원에서는 좀 크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도 작년에 이제 국회 요구 자료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저희가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태조사라는 것이 이 현황만을 파악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어디에 몇 명이 있는지, 그다음에 근무 시간이 몇 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전체 뭐 100명 중에 몇 프로고 몇 시간 몇 프로고 몇 시간은 몇 프로고 이런 문제 그 현황 자료만 있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어떤 문제점을 진단하고 거기서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하기에는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좀 인사이트가 많이 되는 그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논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중구난방이긴 한데, 그 발제랑 이제 이 책자에 있는 세부 의제 중에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저희 입장을 좀 설명을 드려야 나중에 노조나 이런 관계자분들께서도 그 검토를 하실 때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언급을 드리면은 이제 근무 시간 변경 신청의 어떤 당초 취지에 불구하고 이제 근무 시간 선택권이 좀 제한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이제 시간 선택제 공무원인데 왜 시간 선택을 못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시간 선택제 공무원 분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개인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이 업무의 공백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되고 각 부처의 인사 운영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시간만큼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제한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많은 시간 이게 되게 양면적인 부분인데 35시간을 꽉 채워서 근무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지만 근무 시간을 확대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반대로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근무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서 근무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많이 근무하고 싶은 사람들이 양면적인 측면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근무 시간을 변경할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차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매뉴얼을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여기 뭐 관계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시간 선택제 그 근무 시간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그 사전 통지 절차를 다 저희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만들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영이 잘 본인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제도와 이제 절차적인 부분은 이제 보완을 하고는 있지만 그 운영적인 면도 이제 잘 그 부처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몇 가지 이제 안건들이 여기 의제화가 되어 있는데 헌법 소원 관련해서는 뭐 저희도 행안부도 지금 담당자분께서 이제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이제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과 근무 1시간 공제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부분에 이제 내용이 언급하셨지만 지금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요거 이제 결과에 따라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부 의제 중에 이제 정원 산정 요 부분은 사실 정원 관련해서는 그 저희가 직접 소관하고 있는 부처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하고 잘 상의해서 개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무리 말씀으로는 뭐 요런 자리가 있어서 저희가 책상에서 앉아서 이제 서면으로 받는 것보다 좀 더 입체적인 고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요런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그 자극제가 잘 된 것 같아서 자리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오늘 요 토론회가 사실은 그 상당수 토론회 가보면 노동조합이 하는 토론회 가보면 노동조합이 꽤 공격적이고 공무원들은 방어적이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노동조합도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도 와서 그냥 방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문제를 청취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한 개 공무원 사무관 두 분 오셨는데 조금 좀 저도 사회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간 선택제가 처음에 디자인될 때 사실은 조금 그 당시에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이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디자인이 됐어요. 저도 이제 그때 저는 연구자로 고용노동부 쪽에 시간제 문제에 대해서 외국 사례를 연구해서 알려주는 이런 시기였는데 제가 영국하고 네덜란드하고 뭐 덴마크 이렇게 가서 시간제를 꽤 지방자치를 다니면서 연구를 해서 그 사례를 다 알려줬는데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게 전환형이었어요. 전환형. 이런 형태는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뭐 옛날 걸 어떻게 탓할 수는 없고 한번 이번 기회에 이런 시간 선택제 같은 게 더구나 전환형도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 과연 맞는가?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공무원들 가운데 노동 시간을 줄여서 공무하고 싶은 사람도 꽤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그 기간이 자기 생애 일정한 기간 그렇게 했다가 역으로 다시 풀타임을 전환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정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요구를 한편으로는 본인 요구를 반영하고 또 한편으로 공무원 조직이 갖고 있는 조직상 요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매칭을 시키는 게 결국은 조직이 해야 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조금 더 깊게 하고 전문가들 중에 이런 문제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도 많이 같이 참고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다시 리디자인하는 이런 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한번 행안부 인사에 오신 두 분한테 공무원 근무제도, 공무원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갈 게 아니라 조금 리디자인,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전환형도 있고 채용도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를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기가 됐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회적으로 조금 주제 넓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최준호 교수 답변하기 전에 혹시 참석하신 분 가운데 한두 분만 간략한 질문을 받을게요.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손 좀 들어주실래요? 오늘 발제 내용이 꽤 자세히 나와서 예, 말씀하세요. 맞아. 저희도 최대 근무 시간이 32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20시간을 하고 있다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최대 35시간이니까 저희가 40시간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40시간을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기준이 저희가 45시간이니까 최대 35시간으로 갈등은 현장에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20시간까지. 네. 그거는 거꾸로 들립니다. 그렇죠?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시간제 전환 공무원은 20시간을 하고 있다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그쵸. 40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20시간을 선택하고 선택을 하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15시간 기준으로 수당이 나오고 승진선이 또 그 기간만큼 된다는 거죠. 그게 사회니까. 요거는 유 변호사님하고 우리 김정민 사무관 두 분한테 대해서 좀 알려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질의 내용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 6시가 다 됐기 때문에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지금 빨리 손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선제뿐 아니라 대부분이 시선제에 해당돼서 그런데 겸직을 신청했을 때 대부분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공무원은 겸직을 한다는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거절하는 분들 나오는데 시선제는 사실은 생계에 관련돼 있고 그걸 위해서 그 취지에 맞고 왔는데 겸직이 안 돼요. 여러 이유로. 그 겸직이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여러 실질적으로 좀 연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겸직을 신청하게 되면 대부분 그 관리자들이나 책임자들은 머리 아픈 일은 거절하는 게 좋죠. 제가 사람이라도.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전제하에서 겸직이 안 되는데 무슨 시선제 취지에 맞는 제도니까 부분적으로 자의적으로 어떤 거는 이런 거는 공무원의 취지에 맞아야 하고 쉽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는 다 거절당하고 나쁜 건 너희는 공무원의 의무를 해라 하면은 그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들어올 때는 아마 인사혁신처의 생각은 대부분 주무관급 9급, 8급, 7급, 6급에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을 쓰기를 원했지만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력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에서는 다른 위치하고 지위에서 역할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공무원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력직을 도용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인사혁신처고 행정안전부가 저도 행정안전부 소속이지만 대표적인 카르텔이 이제 고시 출신들이 똑똑하신 분이 있다 보니까 그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가지고 사회하고는 너무 격리된 그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겸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겸직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근무 시간을 고려해서 겸직 허가 기준을 완화해서 그 복무 규정하고 예규를 제도적으로는 개선을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서 요 말씀 꼭 제가 전달해가지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6시가 넘었기 때문에 시간이 넘어서 그만 받을게요. 딱 한 번. 네, 간략하게. 국가직 소속이고요. 이게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저희가 시간 선택제랑 전일제가 정원이 통합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원래는 시간 선택제 따로 전일제 따로 하다가 이게 통합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시간 선택제가 퇴사를 하면 그 자리를 전일제 정원으로 채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7월 달에 제가 근무 시간 변경 확대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2달이 넘게 답이 없다가 이번에 신규 직원들이 땡겨오면서 그만큼 자리가 조금 비니까 이제 그러면 너네가 시간 확대를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는 전일 시간 선택제가 퇴사를 하거나 자리가 비면 그 모든 걸 전일제 정원으로 채우려고 하는 소속 부서의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저도 그건 이해를 해요. 당연히 전일제 정원이 와서 채워주는 게 더 부서 돌아갈 때는 도움이 되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저희는 결혼이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다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땡길 수 있는 거 다 땡기고 땡겨서 너네 자리 없어서 신청 못해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저는 국가직에서 시간 확대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주 20시간으로 6년째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10월 달부터 처음으로 주 25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신청할 때마다 이렇게 갖은 이렇게 좀 이렇게 핑계를 댑니까? 네, 핑계를 다 대요. 네, 그리고 이번에 된 것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된 거예요. 또 인사가 나서 또 결혼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는 또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본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조금 인사혁신처에서도 자세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거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거를 좀 잘 우리 잘 인사혁신 사무관님이 잘 기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최조 교수님이. 네, 오늘 뭐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시간 제한 없으면 몇 시간도 할 것 같은데요, 오늘 토론회를. 오늘 사실은 2시에 저희가 공무원 보수위원회 관련된 토론회를 하고 오는 길인데 거기는 인사혁신처하고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요청했는데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요. 오늘 오셔서 그래도 되게 진솔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깝게 생각되는 건 실태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막 박수가 나왔어요. 이게 약간 우픈 거예요. 왜 이렇게 돼야 되지? 이거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확인하신 거지만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들이 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라는 게 아까 김정민 사무관님도 우리 그 의원실에서 요구 오면 하고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노동조합에서 요구해서 의원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사혁신처 사무관님도 말씀하신 것 굉장히 피상적이고 겉에 있는 것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인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그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속살을 들여다보자.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지를 한번 터놓고 얘기하자는 거거든요. 거기서 시작하면은 일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건 테이블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테이블이.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 테이블이 아예 한시적으로 6개월이건 1년이건 테이블을 만드셔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이거 인사처나 혁신처, 행안부나 시선제식 노동조합에서 같이 테이블을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하면은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한 거 있거든요. 이미 벌써 뭐가 문제인지도 알고요. 상당 부분 대안도 아주 구체적으로 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테이블을 구성해서 논의하면은 의지만 있다면 정말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그걸 또 요구하셔야 될 것 같고 정부 측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테이블을 좀 구성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제자가 마지막에
행안부하고 인사학생한테 테이블을 좀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간이 2시간 정도 빡빡하고 조금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근데 뭐 그래도 할 얘기는 꽤 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얘기를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두 공무원 담당 공무원들이 오셔서 비교적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얘기도 많이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 노력을 해서 35시간까지 늘렸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시간 선택제의 공무원 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런 것들이 개선된 굉장히 좋은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늦게까지 끝까지 자리를 경청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